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회계 1급 정기 4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회계 1급 회사 B예요. 그래서 1004 사원 코드 김은찬.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당사는 ERP를 도입하고 회계 모듈에 대한 환경 설정을 마쳤다. 환경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 쪽에 회사 등록 정보에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가셔서 회계 모듈로 가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회계 조회 구분으로 해서 자, 결의 부서별로 예산 통제하지 않고요. 사용 부서별로 하고 있어서 1번 틀렸고 2번 같이 입출금 전표 사용 안 하고 있어서 2번도 틀렸고 거래처 코드 자동 부여 사용하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설명 4번만 맞았는데요. 전표 복사 사용 여부 사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 정답. 2번 문제, ERP 회계 관리의 메뉴 사용 권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사용자 권한 설정으로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회계에 대한 거기 때문에 회계 관리로 해서 보겠습니다. 최영서 사원은 자금 관리에 해당되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최수영 사원은 ERP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아예 나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2번 맞습니다. 3번 변성민 사원 같은 경우 예산 및 고정자산 관리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1번이 틀린 걸로 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 당사의 계정 과목 설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회계관리의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등록하겠습니다. 네, 1번 재예금을 보통예금과 외화예금으로 세분해서 관리한다. 네, 당자자산 쪽에 재예금이 있고요. 보통 외화로 세분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 맞네요. 네, 그리고 2번처럼 제품 매출원가 쪽으로 해서 매출원가, 손익계정의 매출원가 쪽, 제품 매출원가 쪽 관련 계정 제품으로 해서 설정했다라는 건 맞는 얘기죠. 그리고 3번 전표 입력과 동시에 부가세 서식으로 연동하기 위해서 부가세 대급금 계정에 매출 부가세를 연동시켰다. 네, 부가세 대급금 쪽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부가세 대급금 이쪽에 있는데요. 지금 연동 항목 쪽으로 해서 봤을 때 매입 부가세로 되어 있어요. 매출 부가세가 아니라.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찾아보셔서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문제. 더 좋은 본점은 차량번호 관리 항목을 이용하여 차량 유지비를 관리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차량 유지비 판매 관리비 판 중에 지출이 가장 큰 차량이죠. 네, 관리 항목별로 하고 있다는 거에서 우리는 관리 항목 원장에 가서 보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자, 관리 항목은요. 차량 번호, L1 차량 번호. 요거네요. 네, 그리고 관리 내역은 별도로 없고 기표 기간은 1월부터 6월 한 달이기 때문에 상반기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 중에서 판관비 800번대 8번으로 시작하는 걸로 조회하면 네, 지금 보니까 20나 4,005가 가장 크죠. 지출이 가장 컸죠.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 자, 전년도 장부 마감 후에 2019년도 2월에 했고요. 전년도에서 2월한 구별 외상 매출 구매 금액으로 일치하는 것은입니다. 구별이죠, 구별. 네,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처 원장 쪽으로 가서 계정별로 해서 볼게요. 계정별은 외상 매출금 기표 기간은 저는 그냥 1월 1일 2월 된 것만 보면 되니까 1월 1일자로 할게요. 그리고 구별이기 때문에 거래처 분류로 해서 구별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강남구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강남구에 해당되는 거래처 분류 코드 1000번으로만 해서 다시 조회하셔서 잔액 구하셔도 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사실 계산기 누르셔도 되고요. 귀찮다 그러시면 그냥 인쇄가 아니라 조회를 하시면 강남구에 해당되는 것만 잔액이 하단에 보이죠? 그렇게 해서 찾으셔도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다른 것들은 틀려요. 그렇게 해서 정답 1번. 6번 문제. 더전본점이 2019년도 7월 거래 내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 거래 내역에 대한 거에서 현금 지출 이런 것들이 나온 걸 보니까 요거는 일월계표 보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일월계표는 2019년도 7월에 해당되는 거래만 보면 되는 거고, 현금으로 나간 거, 현금 외의 걸로 나간 거는 차변이고요. 들어온 것들은 대변에 표시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일단 컨셉 기억해 주시고, 자, 제조 원가 부분에 현금 지출액은요 5970000이다. 네, 현금으로 나간 거 맞죠? 1번 맞고, 2번 판매비와 관리비의 현금 지출액은 네, 나간 거 맞습니다. 현금으로 차변에 대한 게 나간 거죠. 2번도 맞고. 자, 하진테크로부터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외상 매출금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지금 500만 원이 뭐 있긴 합니다. 근데 더블 클릭해서 원장 조회를 통해 한번 볼게요. 자, 하진테크로부터 500만 원 회수했다는 건데 상상 유통으로부터 회수를 한 거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렇게 해서 대변으로 해서 회수된 금액은 맞지만 상산 유통으로부터 회수한 것입니다. 하진테크 아니에요. 정답은 3번. 네, 그리고 4번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원재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구입했다라는 거. 네, 원재료 부분, 네, 여기 현금 구입 맞죠? 현금으로 지출된 거니까 현금 구입 맞습니다. 3번만 틀렸습니다. 7번 문제. 다음 보기 거래 입력 후에 더존 본점의 2019년 중 복리후생비 판관비 지출금이 가장 큰 달입니다. 일단은 전표 입력을 통해서 한국식당에 신한카드 지출한 내역으로 일단 내용을 쓸게요. 입력을 해볼게요. 네, 날짜는 5월 31일. 네, 품위 내역은 뭐 쓰지 않아도 되지만 뭐 회계팀 회식비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걸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부가세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그냥 차대로 해서 대체 전표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800분대 판관비니까. 네, 한국식당 금액은 네, 그리고 사용부서는 회계팀 네, 확인하시면 되고요. 대변으로 해서 이거는 카드니까 미지급금 신한카드 네, 이렇게 해서 전표는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판관비 지출이 가장 큰 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는데요. 월별로 볼 수 있는 게 총계정원자 여기 월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 올해 걸로 해서 한번 보면 월별로 쭉 나옵니다. 계정 코드는 복리후생비죠. 판관비 조회 가장 큰 달을 찾아볼게요. 4, 5, 6, 7만 보기에 있으니까 4, 5, 6, 7 5월달이 가장 크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문제. 더존 본점에서 2019년도 1분기 결산 시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비품의 감가상각비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해서 보면 되는 거고요. 감가상각비 부분은 감가상각비 고정자산관리 쪽에 감가상각비 현황으로 가시면
네, 1분기 결산 시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 나오고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보면 되죠. 비품이고요. 단기감가상각비 56,000원이네요. 정답 1번입니다. 9번 문제. 도전 본점은 결산 시 외화예금 통장의 외화금액을 평가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결산 시 환율이 1,100원일 때 외화 환산 손익이에요. 일단 외화 명세서 부분으로 해서 외화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발생을 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외화 예금으로 해서 거래처는 별도로 없고, 계정 과목이 외화 예금, 개표 기간이 12월 말 결산이니까 올해로 해서 쭉 잡겠습니다. 조회. 그러면 자, 외상대금 회수로 해서 9월 25일 날 1,050원이네요. 환율당 1,050원으로 2,000달러를 샀습니다. 2,000달러어치인데 지금 1달러당 지금 50원씩 오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50원씩 올랐고 곱하기 2,000달러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올랐으니까 1,000원만큼이 이익이 되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도전 본점의 2019년도 1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하는 비용 송금불산 잔액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1월에 명세서를 직접 불러오기 하여 작성하고 12월 말 예상되는 송금불산이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업무용 승용차 관리 쪽에 가서 보시면 되는 부분.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부분 으로 해서 볼 거고요. 자, 지금 명세서로 1월에 해당되는 것만 봐야 되니까 기표 기간은 1월 확인, 조회, 불러오기. 네, 그냥 불러와지고요. 불러와진 후에 전표 내역 쪽으로 가서 기표 기간 1월로 해서 조회하면 불러오기 한 내용이 보입니다. 네, 그럼 다음에 송금불산이 계산을 할 거예요. 조회 기간은 아까 조회한 1월 한 달간에 대한 내용 조회가 되고요. 요 클릭하셔서 조회하시면 송금불산이 합계액, 여기 송금산이 송금불산이 합계액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1월에 명세서를 작성 불러오기를 하고 12월 말 예상되는 걸로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 불러온 다음에 12개월 예상 조회를 체크해서 예를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12개월 예상으로 해서 213000152 요게 나옵니다. 요거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셔라 라는 거. 정답은 4번입니다. 좀 처음 나온 문제라서 아마 기존에 기출 유형이 없었으니까 조금은 어려우시지 않았을까 싶지만 이번 참여 알면 되니까요. 염려 마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도전 본점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영은 실업의 제품 매출 후에 4월 30일에 수취한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으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받으러 온 명세서 쪽에 가서 네, 만기일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야 그 할인 할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할 수가 있어서 자, 현재 그냥 올해로 해서 조회를 하겠습니다. 4월 30일에 수취한 자가 2019-043 000001이고요. 영은 실업에 해당되는 거 지금 보니까 3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만기일이 9월이에요. 근데 7월 31일 날짜로 할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2개월만큼 먼저 할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2개월만큼에 대한 거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다라는 거를 일단 개념적인 부분을 파악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3천만 원에서 이자에 해당되는 12%만큼
이게 1년치에 대한 거고, 요거 나누기 12. 그리고 2달분에 대한 걸 먼저 땡겨서 할인받았기 때문에요. 2달치에 대한 60만 원어치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됩니다. 그래서 이건 3번이 정답입니다. 12번 문제. 더 좋은 본점은 2019년도 9월 30일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을 2019년도 11월 30일에 주식 200주를 1주당 8,000원에 매각했습니다. 처분시 수수료도 나와 있네요. 네, 일단은 매각을 했기 때문에 매각 이전에 해당되는 금액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유가증권 명세서에 해당되는 단기 매매 증권 으로 해서 이제 볼 텐데, 뭐 올해로 해서 볼까요? 확인 조회. 네, 그리고 지금 해당되는 단기 매매 증권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단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8,000원에 매각했으니 지금 주당 2,000원씩 손해 본 거죠. 그래서 2,000원씩 손해를 봤고요. 그리고 손해본 것 중에서 지금 200주만큼 2,000원씩 손해본 거라서 200주 곱하면 40만원 손해를 봤는데, 여기에다가 처분시 수수료까지 더 추가가 돼서 손실로 잡힙니다. 그래서 45만원이 손실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에요. 13번. 당사는 2019년 8월 10일부로 2019년도 8월에 회계팀 접대비, 판관비로 편성된 예산금액 중 20만원을 예산 전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전용 작업 수행 후에 8월 여비고통비 판에 각 항목별 예산금액으로 오른 것을 찾아라 라는 부분이고요. 네, 볼게요. 예산관리 쪽에 예산 조정해야 되니까 예산 조정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청연도는 2019년도고요. 개정 과목은 여비교통비와 접대비이기 때문에 뭐 다 조회해서 보셔도 되고요. 조금 2개만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비교통비랑 접대비만 확인하면 2가지만 나오게 됩니다. 네, 여비교통비 접대비. 지금 여비교통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접대비 편성된 예산 금액 중에 20만원을 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접대비 조정일자 2019년도 8월 10날짜로 해서 예산 전용으로 할 거고요. 조정 과목은 네, 여비교통비로 하고, 조정 항목은 지금 회계팀입니다. 조정 금액은 20만원. 예산 전용으로 이렇게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금액만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에서 입력이 된 상태에서 보면 여비교통비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자, 단기 편성 예산은 60만원이었고요. 그리고 조정 예산은 20만원이었고요. 그리고 단기 실행 예산은 80만원을 올랐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문제. 다음 보기에 거래 내역에 대하여 전표 입력 및 기간 비용 현황 프로세스를 시행한 후에 12월 말 결산 시 더 좋은 본점의 전체 기간 비용에 대한 단기 비용을 인식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표 입력부터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표 입력 말고 저는 기간 비용 현황으로 가서 바로 입력을 할게요. 조회를 하고, 네, 2019년도 2월 1일 날 네, 성급 비용으로 처리했고요. 보험료 판관으로 해서 대체 계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뭐 우리은행이고요. 우리보험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업무용 수용차는 아니라서 그냥 두고요. 뭐 계약 기간은 2월 1일부터 계약 기간이 중요하죠. 2020 0131 양편 넣기. 금액은 네, 금액이 120만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고요. 이제 전체 기간 비용에 대한 단기 비용이기 때문에 요거 기간 비용 현황 쪽으로 가서 1월부터 12월에 해당되는
단기 비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요거죠. 6391554 정답은 3번이네요. 15번 다음 중 도전 지점에 2019년 1기 확정 부가지세 신고와 관련한 매출 매입 거래건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네, 매출 매입 거래에 대한 거니까 이건 매입 매출장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고서 기준으로 볼 거예요. 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1기 확정이기 때문에 신고 기준으로 해서 1기 확정은 2, 4분기에 해당되니까 4월부터 6월 조회하고요. 사업장의 도전 지점입니다. 지점입니다. 지점.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수출이 있으니까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해야 되는구나. 맞는 얘기. 그리고 예정 신고 누락분 지금 보니까 기표일자랑 신고 기준을 봤을 때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있는 기표일자에 해당되는 전표가 없네요. 누락분 없는 거 맞고요.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소매 매출이 있다. 옳지 않은 거 3번이 네, 틀렸는데 지금 보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소매 매출은 이제 건별 매출로 14번 코드에 해당되는 건별 매출인데 없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카드로 매입한 거래 중 고정자산 매입분 카드 매입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분 부분 세무 부분 네. 매입한 거래 중에 매입분이 있다. 네, 보시면 여기 고정자산 매입액 쪽으로 해서 고정자산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내용이네요.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맞는 얘기,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16번 문제 도전 지점에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한 후에 9월 30일 기초일 옳은 것은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더존 지점이에요. 더존 지점. 더존 지점인 걸 항상 잊지 마시고 2000번 더존 지점으로 바꿔주시고요. 2기 예정이기 때문에 7월부터 9월 해당되는 거 맞고 조회해서 불러오기 예. 네, 그럼 해당되는 걸로 해서 지금 보시면 매출세, 매입세 있고요. 차감세 이렇게 해서 요만큼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 이렇게 대변으로 잡히게 되는 게 해당되는 부분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이 서로 반대 계정으로 상계 처리되면서 금액으로 내야 될 거가 미지급금 계정으로 대변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입니다. 17번 문제 다음 보기의 거래 내역을 입력한 후에 더존 지점에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직수출한 원화 금액은 얼마인가 부분인데요. 더존 지점이고요. 지금 전표 입력을 하라고 했으니 전표 입력부터 하겠습니다. 네, 지금 2기 10월 2일이고요. 네, 뭐 수출한 부분이 수출 네, 이렇게 하시고 일반 그리고 상품 12,000달러에 대한 거고 수출 신고서 금액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그 매출한 거기 때문에 매출 부가세로 들어가 볼게요. 거래처는 닭을 전부형 1000번 더존 지점 세무 부분은 수출이죠. 수출. 그래서 수출 16번. 네, 그리고 환종은 USD 환율은 1200 외화금액은 12,000 그럼 1440만원어치가 지금 팔렸고요. 수출한 거고 외상 매출이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두겠습니다. 적용. 네, 국내 아니니까 뭐 해외 매출액으로 바꾸시면 되겠고
그냥 큰 의미 없어서 그냥 첫 번째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외상 매출금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냥 쭉 내려와서 승인 전표 만들고 나서 이제 수출 실적 명세서 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확정이기 때문에요. 4분기 확인. 조회를 누르고 불러오기. 더 좋은 지점이죠. 저도 이렇게 지점이 나와버리면 헷갈리더라고요. 불러오기 하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지출한 원화 금액이죠. 원화 금액. 그래서 원화 금액으로 하면 합계가 1572000이네요. 정답 4번. 18번 문제. 도전 지점에 2019년도 2기 예정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도전 지점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네, 기간은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해서 조회. 전자세금 계산서 분과 전자세금 계산서 외 부분이 있습니다. 제동에게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동에게 발급받은 부분, 발급받은 거니까 매입이죠. 발급받은 거 매입으로 해서 제동으로부터 받은 거는 현재 8매인데 8매? 9매죠.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예. 싱겁네요. 1번이 바로 틀린 거라서 1번 오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급한 거는 매출된 거니까 매출로 해서 조회를 하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뭐 상상 유통인 경우는 뭐 3개에다가 2개에서 5매 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네요. 19번 문제. 자, 더존 지점의 2019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입한 자산의 종류입니다. 예,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가시면 되는 거고요. 더존 지점 1기 확정이니까 4, 5, 6 2, 4분기 조회 불러오기. 네, 총 기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걸로 해서 300만 원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더존 지점의 2019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부가세 신고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더존 지점이고요. 1기 예정이니까 1, 4분기 불러오기.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옳지 않은 거죠. 가세 표준은 8,000이 맞고요. 부가세 신고는 4월 25일까지. 네, 1기 예정 신고는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 맞는 얘기. 3번 계산서 발급한 금액이 5천만 원. 계산서는 가세 표준 쪽에서 보셔야 돼요. 그럼 5천만 원 맞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차가관계 쪽인데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요거 1350000인데 13850으로 썼네요. 그래서 틀렸어요. 4번이 정답. 21번 문제. 더존 본점은 실제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제품 생산에 투입된 재료량이 5만 단위일 경우 재료비 실제 단위당 소비 가격입니다. 네, 지금 요거는 결산 자료 입력 쪽에서 1월부터 3월까지 해당되는 기간 동안 네, 원재료가 5만 단위 투입이 됐다고 할 때 원재료 5만 단위 투입이 됐다고 했을 때 3월 말 원재료 재고액이 나왔죠.
이만큼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니까 지금 재료비로 쓰인 거는 480, 950, 000 이란 얘기고, 계산해 보면 480, 950, 000 이란 얘기고, 나누기 5만 단위니까 5만 단위로 해서 나눠주면 9,619원입니다. 정답은 2번. 22번 문제. 아래 보기의 자산을 전액 폐기 처리 작업을 수행한 후 더존 본점의 2019년 12월 말 결산 시 제조 원가 보고서에 반영될 감가상각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원가 보고서 자산 유형, 자산 폐기 일자로 해서 일단은 폐기 처리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고정자산관리 쪽에, 등록 쪽에 일단 폐기 처리를 할 겁니다. 더존 본점이고 지금 기계장치고요. 용접기, 그리고 추가 등록사항 쪽이에요. 2019년도 6월 11일자로 폐기, 전체 폐기이고요. 그리고 금액은 전액이기 때문에 여기 요거 취득금액 전체를 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 누르시면 네, 이렇게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 감소액까지 해서 저절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제조원가 보고서에 반영될 감가상각비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말 결산 시에 감가상각비 현황 쪽으로 가서 12월 말 결산으로 해서 볼게요. 현황으로 해서 12월 말 결산 올해로 해서 봐야겠네요. 조회하시면 네, 제조원가 보고서에 반영될 감가상각비예요. 요거 1120002 더존 본점 1월부터 12월까지 네, 조회. 그런데 하나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자, 지금 보니까 제조 원가 보고서에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500번대로 바꿔주셔야 돼요. 조회. 그러면은 1100002 해서 경비 구분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라는 문제로 좀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3번 문제. 더존 본점이 2019년 노무비 중에 상여금이 지급된 분기는 네, 분기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기간별로 해서 봐야겠고요. 기간별 원가 보고서 여기 가시면 분기별로 볼 수가 있어요. 노무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노무비 해당되는 걸로 가장 상여금, 노무비 중에 상여금이 지급된 거 1사분기 정답 1번입니다. 24번 문제. 2019년도 1월 말 원재료 재고액이 1억 원일 때 기초원가는 얼마인가? 제조원가는 모두 직접원가라고 하네요. 근데 뭐 2019년도 1월 말 재고액을 해놓고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산자료 입력 쪽으로 가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월에 해당되는 거니까 1월만 해서 확인 후에 지금 원재료비 기말 원재료 재고액 부분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원재료비 420, 550, 000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기초 원가는 원재료 재료비랑 노무비, 여기 기초 원가죠. 두 개 합치시면 돼요. 그러면 454 300, 000 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 더존 본점의 원가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가 보고서인 부분이고 볼게요. 네, 원가 보고서 가면 되죠. 원가 보고서 하겠습니다. 네, 기간은 뭐 보통 주어지지 않으면 말일자로 보세요. 네,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
네, 지금 다시 조회를 했을 경우에 지금 제품 매출 원가 관련된 제조 원가 명세서만 지금 작성되고 있어서 3번에 대한 거 지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 확인하고요. 조회. 원재료비만 있어서 부재료비 없는 거 맞는 얘기. 2019년에요. 타계정으로 대체된 원재료, 타계정 대체 원재료가 있다. 타계정에서 대체된 건 없고요. 타계정으로 대체된 건 있어요. 그 타계정으로 대체는 타계정 쪽으로 나간 거고요. 타계정에서 대체된 건 타계정에서 원재료 쪽 계정으로 들어온 게 타계정에서 대체된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아까 처음에 확인했고요. 원가 보고서는 한국어로만 조임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사항으로 아시면 돼요. 다른 언어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부터 풀어봤습니다. 약간은 조금은 까다로운 부분들이 좀 몇 문제는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론적인 부분과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 다 이해하셨으면 그리고 여러 번 연습하셨으면은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